그래서 오늘은 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단점, 예. 뭐 빈티지샵에서 한해서 얘기하자면 네. 일단 온라인의 장점이 크죠. 예, 그리고 빈티지라는 장르가 그렇게 약간 뭐랄까 박리담회하는 느낌은 아니잖아. 그쵸. 예, 재고가 뭐 엄청 예,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떤 플랫폼에 입점돼 있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 스토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템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되게 뭐랄까 어떤 그 속도감? 네. 쇼핑의 속도감도 그렇고 어떤 물성을 실제로 만져보고 막 냄새도 맡아보고 이런 모든 게 내가 느끼기에는 그 빈티지를 쇼핑할 때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인데 그런 게 중요한 아이템이긴 해. 그래서 기왕이면은 오프라인으로 오면 좋지.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스토어를 안 하는 빈티지샵도 많고. 일부러요. 그건 뭐 모르지 뭐. 뭐 온라인만 해도 잘 되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고. 박리담회를 하는 데는 진짜 온라인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있어. 예를 들자면 뭐 빈프라임 같은 데는 네. 진짜 박리담회잖아. 그리고 빈티지라 하기에는 조금 세컨핸즈에도 가깝고, 그런 데는 목 좋은데 유동인구가 많은데 비싼 월세 내고 딱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거지. 그런 유형이 또 있는가 하면 뭐 슈퍼식스 뭐 이런 데 있거든요. 비바 어쩌고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되게 지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마무시하게 약간 온라인을 오프라인도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에 엄청 올려. 엄청 올렸다가 이제 세일하면 꺾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은 뭐 사장님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구제 냄새도 맡아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실제로 뭐랄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은 네. 온라인은 우연이 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진 필름을 현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진 필름을 현상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사진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 책장에 들어있거나 사진첩에 네. 있거나. 그럼 우연히 책을 딱 펼쳤는데 사진이 툭 떨어져. 네. 그럼 이거 우연히 나랑 만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온라인에 들어가 있는 건 우연이 잘 없어. 그 목적성을 폴더를 가지고. 찾고 들어가야 뭐 2013년도 거에 뭐를 들어가면 그 폴더 안에 있는 건데 이거를 온라인 세상에서 우연히 나랑 마주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이제 옷도 마찬가지지. 그 옷이 내가 갔는데 이 행거에 걸려 있어. 지나가다 눈에 딱 들어와. 이런 우연의 만남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조금 더 확률이 높죠. 온라인은 어쨌든 들어가서 탑 안에 들어가서 이거 스크롤 내려야 되잖아. 그렇죠. 좀 더 목적성이 있죠. 아무튼 저는 우연의 만남, 뭐 아니면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입어볼 수 있다. 옷은 이제 빈티지뿐만 아니라 좀 입어봐야 되거든.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건데 나는 솔직히 옷을 막 입어봐야 된다는 그런 강한 주장을 하진 않아. 그냥 뭐 입어봐야 되는 거면 뭐 특별히 시켜가지고 받고 입어보고 아니면 환불하면 되고 하니까. 네. 근데 막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막 뭘 추천해 주잖아. 네. 뭐 봄 신상 가디건 이거 3가지로 뭐 종결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서 입어봐 어울리나? 99%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패션에 정답은 없지만 이제 오답은 있거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내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눈동자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어떤 내가 입은 바지 색깔이라든지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1분 안에 3가지를 만민하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걸 제한할 수 있어. 이건 그쵸. 사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어쨌든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입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한테 어떤
코멘트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게 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진짜. 네,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어떻게 손님 하나 감아가지고 눈탱이 쳐서 팔아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뭐 그냥 대부분의 제가 아는 그 사장님들은 진짜로 그냥 as it is로 그냥 얘기해 줄 것 같거든. 멋있다 안 멋있다. 그러니까 그런 코멘트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좋고 하다못해 좀 깎을 수도 있잖아. 아 사장님 제가 10,000원이 부족한데 이것도 어쨌든 오프라인에선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티지는 오프라인의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박도 오프라인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만남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손님이 그 어떤 물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또 지금 시대에 온라인을 안 할 수 있냐? 전 없다라고 보거든요. 큰 돈을 벌려면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온라인급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은, 트래픽이죠 어쨌든. 그런 곳이면 사실 뭐 상관없지. 근데 트래픽이 안 나오는 저 어디 구석이 처박혀 있는 월세가 싼 곳이야. 그럼 무조건 온라인을 해야지.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어쨌든 디지털의 최고의 숙제는 아날로그의 구현이듯이 예. 온라인의 최대의 숙제는 오프라인의 구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막 3D로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축도 재주고 누가 모델이 대신 입어서 사진도 찍어주고. 네.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빈티지샵의 온라인의 한계가 뭐냐면은 네. 이거를 공들여서 모델도 입히고 막 사진도 조명 쳐서 찍고 해가지고 잘 올려놔. 네. 그러면 이거를 보통의 경우는 10개도 팔 수 있고 100개도 팔 수 있고 1000개도 팔 수 있고 10,000개도 팔 수 있고 10만 개도 팔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 팔죠. 그러니까 그 적절한 에너지를 넣어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손해야. 그쵸. 이거 오히려. 하나 올리는데 10시간 썼다? 그러면 그거 10만 원 팔고 끝이야. 그거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그 적절한, 너무 구리게도 아니고 너무 잘도 아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탁탁탁탁 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빈티지샵들의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공이 막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문 사본 애들이 사야 돼. 잘 초짜가 사면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쟁이들은 자기 실축도 알고 그 브랜드는 또 내가 입어봤고 이런 복합적인 경험이 누적돼 있는 좀 빠꾸미들은 그냥 딱이면 딱이지. 그럼 실패 확률이 되게 적어. 그래요. 근데 온라인은 어쨌든 장점은 내가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샵들 것까지 사잖아. 얼마나 큰 장점이야. 비행기 값도 안 들고. 그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희귀 아이템을 다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이베이잖아요. 이베이. 예. 그러니까 이베이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죠.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이 또 좋은 것 중에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무한 가격 경쟁이잖아. 수박이 들어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년대 피코트다. 아, 예. 그러면 이거를 옆에 가게랑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베이 같은 데 들어가서 뭐 50년대 USM 해군 피코트를 쳤다. 그럼 다른 비교하는 그쵸. 셀러들이 쫙 나오잖아. 거기서 보고 나는 상태는 상관없어. 싼 거 살 거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난 비싸더라도 좋은 상태 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계속 그 가격 경쟁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좀 프라이싱이 좀 수비적이겠지. 공격적으로 하긴 어렵지. 근데 대신에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적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들어? 그럼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오프라인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온라인을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또 바꾸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많죠. 예. 네. 오프라인으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뭔가 딱 그 기본적인 뭐 흑자 적자를 떠나서 월세가 거기다 또 추가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이나 이런 건 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게 부담이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더 나를 채찍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세 그때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150, 160 정도 냈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사업을 일찍 접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 치면 네.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충분히 벌고는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면 하는 거고 네. 안 해야 되는 거면 안 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면은 돈이 마이너스여도 하는 거고 자기 이제 가게의 방향성이 네. 손님과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이라면 돈이 마이너스여도 해야지. 그리고 결국에 그걸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물건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에너지는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만 하면 되지. 특히 요즘은 그렇게 직면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네.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막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막 빈티지 샵하면 뭐 기가 뭐 엄청 세 보인다, 네. 막 무섭다,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산다는 사람한테 뭐 쌍욕 박진 않을 거 아니야. 친절하게 해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자꾸 이 온라인 세상 속에서 극단적인 아이의 성향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물 한 컵만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온라인밖에 답이 없겠지. 근데 그런 애들이 꼭 온라인에서 엄청 또 투사해요. 뭔 말인지 알지? 졸라 잘 싸워 온라인에서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없어 그런 존재는. 요즘 뭐 전화도 이제 힘들어한다 뭐 이런 아 있으니까. 카톡으로만 하고. 예, 그러니까 전화가 힘든, 그러니까 좀 불편한 그런. 잘못된 거죠. 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즐기고요. 근데 진짜 효율적인 거 같잖아. 온라인이 효율적인 거 같지. 네. 절대 안 그렇다. 아, 그래요? 그럼 너 거기는 전쟁터인가요? 전쟁터잖아. 절대 30분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사고 싶어서 온라인 빈티지 스토어에 들어가잖아. 거기만 보겠어? 다 보야 되잖아. 그쵸, 비교해보고. 시간이 더 들어가. 진짜 딱 살 것만 딱 사고 탁탁탁탁 이게 아니라 막 하여튼 시간 오지게 갖다 버려야 됩니다. 또 빈티지 그 스토어 중에 이제 온라인이 되는데 오죽 많아. 진짜 졸라 많아요. 그쵸. 그거 몇 개 알고 괜찮은 샵들 몇 개 한 10개만 알아도 10개만 쭉 보는데도 시간 1시간 금방 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되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의미 없고 그냥 내가 오프라인 오고 싶으면 오프라인 오는 거고 온라인 하고 싶으면 온라인 하는 건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지. 디깅은 할 수 있잖아. 온라인이. 그죠. 90년대 미제 리바이스 501 디깅을 할 수가 있잖아. 오프라인 가가지고 사장님 혹시 이거 있어요? 근데 빈티지샵 와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난 조금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툭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거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막 혹시 자켓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렵네요. 자기가 직접 가서 보면 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빈티지샵은 일단 다 피스가 하나씩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입어보고 사면 돼. 어떤 뭐 이거 32 사이즈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한번 입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뭐 특이한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뭐 불친절한 경험 한번 당해본 적 있죠. 어디서? 땡땡 샵에서 뭘 사러 갔는데 이제 제 행색을 이렇게 스캔하시더니 스캔했다는 건 대놓고 제 눈앞에서 했다는 거죠. 이쪽은 안 질 것 같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다른 가게로? 아니요, 그 다른 그러니까 섹션이 있는데 이쪽 섹션 말고 저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시원하게 상호 좀 밝혀주세요. 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가면 거지 같은 데들도 분명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비즈빔에 갔는데 그 낙가메구로에 이제 맨션이 있어요. 네. 가봤니? 가봤죠. 낙가메구로. 그 주택 개조한 거 하시는 거잖아요. 가봤죠. 근데 일단 웃질 않아. 맞아요. 웰컴을 안 해. 그냥 이렇게 하고. 병신들이 뭐 된 줄 아나 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약간 이런 마음이지. 그리고 뭘 이제 친구가 뭘 막 사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아 진짜요? 아 저 그게 컨셉인 줄 알았어요. 환하게 웃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아쉽죠. 아쉽네요, 네. 진짜. 더 하이하고 더 되게 꼿꼿한 브랜드일수록 손님한테 되게 험불하게 대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자기네들의 프라이드가 떨어지지 않는데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크로마츠도 뭔가 되게 쿨한데 거기는 뭐 진짜 브랜드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쿨한 거랑 네. 불친절하고 기분 나쁜 거랑 한 끗 차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 쿨한 거하고. 그런 샵도 있어요. 가서 불쾌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샵들은 사실 빈티지는 특히 프렌들리해요. 원체 아날로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래서 실제로 빈티지 샵 같은 데 가면은 왜 이것까지 나한테 가르쳐주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사장님 이것도 저 알려줘도 돼요? 막 이런 정도도 있었는데 좀 불쾌한 것도 있죠. 뭐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데들도 가끔 있고. 뭐 국내외 따지지 않고. 그렇죠. 해외에서는 잘 못 느꼈어요. 그래요? 국내에서만 좀 느꼈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가 훨씬 더 쉬워.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가. 그 반동으로 일어서니까. 가만히 너도 맞고 나도 맞다 하면은 이 반작용의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서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말하는 기술인데 자꾸 듣다 보면 불편하고 질리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뭐 키톤 매장 갔을 때 문 닫아버려. 건물 통째로 딱 문 잠가버리는 몬다가 기술이죠, 기술. 네. 저는 처음에 이런 구제샵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데가 우리 교회 근처에 애플박스라는 구제샵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없죠. 진짜 한 3평, 2평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가면은 이제 부부가 하는 데였는데 늘 누님이 계셨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한 77년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누나랑 수다 떠는 게 너무 즐거웠고 막 예쁜 옷 입고 있으면 누나 그거 저한테 파세요. 그래서 그것도 막 누나가 입던 옷도 사고 그런 즐거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친구랑 지금 양평에서 자연미술 학원 같은 거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하쿠마나 타타라고 이히나라고 있어요. 저번에 수박에서 자연물로 리스 만들기 클래스도 했었던. 근데 희나 누나랑 빈티지 한번 하자. 그때 이름이 애플박스였어요. 그거 가칭이 못했죠. 그런 즐거운 추억들이 다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오게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근데 불쾌한 경험들이 쌓이면 또 이제 다시는 안 가 이렇겠지. 요번에도 저기 그 벌벌진에 갔어요. 네. 벌벌진에 가면은 뭐 지하 2층에 1층에 내려가면 비싼 데님들이 있거든. 너무 예쁜 40년대 트러커 자켓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사진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약간 나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기분이 안 나빴을 텐데 약간 띠껍게 너 왜 찍고 싶은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예뻐서 찍고 싶다. 그랬더니 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래 뭐 그렇게 나도 업자니까 그렇게 피곤한 걸 아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저렇게 띠꺼운 표정으로 나한테 물어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이게 또 뉘앙스랑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들어보면 야 씨발 너 뭐 되냐? 괜히 나도 억울하니까 마음이. 실제로 뭐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안 찍으셨나? 안 찍으셨나? 안 찍었지. 찍지 말라니까. 찍을 수도 있지. 근데 나도 업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주고 싶은 거지. 네, 뭐 이해는 하지만 뭐 그렇게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어쨌든 그 어떤 전 세계 탑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만 더 프렌들리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그쵸. 거기서 오는 또 오프라인은 일단 장단이 있어요. 감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탱이 맞기가 훨씬 쉬운 거야. 안 어울리는데 우와 한 2명이서 붙어서 진짜 잘 어울린다 하면은 진짜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도 맞고. 저는 뭐 되게 즐거웠던, 기분 나빴던 기억은 잘 없어요. 이제 뭐 제가 좀 그 정도로 뭐 뭐랄까 만만한 나이는 또 아니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물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거를 응대해주는 스텝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진짜 물건 찾아다닐 거면은 그냥 온라인이 훨씬 낫죠. 이베이가 제일 낫고 번개장터나 디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격도 싸고. 그쵸. 온라인에서 기분 나빴던 적은 뭐 온라인은 뭐 더 없지 뭐. 뭐가 있어. 저 사실 뭐 기분 나쁠 일이. 없죠. 저희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죠. 뭐 예를 들자면 주문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아니면 택배가 늦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쵸. 아니면 뭐 물건이 잘못 가고 뭐 이런 등등의 사고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삼단 빌기를 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막 그런. 호원이 뭐 잘 가는 온라인 빈티지샵 있니? 빈티지샵은 모르겠고, 저는 그 요즘 보고 있는 데가 투폴드라는 그 빈티지 샵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베이스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네, 근데 사장님도 팔로우 하실걸요 아마? 그래? 네, 근데 되게 물건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계속 그냥 혹시 뭐 있나, 재밌는 거 있나.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DM으로 물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 물건 안 파는 사람한테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DM 보내면 돼. 혹시 나 이거 정말 원하는데 살 수 있냐? 팔래? 좀 비싸겠지.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컬렉터들이 개인 매물을 많이 구해요. 그렇게. 야, 너 그거 멋있던데 나한테 팔아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